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 태풍은 거대한 비구름을 몰고 온 만큼 강풍보다는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거듭된 가을 태풍으로 전남 지역은 앞서 농어촌 지역에 피해가 컸습니다. 세 번째 태풍이 몰려오면서 농어민들의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 피해가 적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태풍 미탁이 내륙을 관통하면서 전북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가을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이 소멸한 가운데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가측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발생 여부는 오늘 10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전남은 바람보다는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된 건 물론이고 수확을 앞둔 벼들이 또다시 물에 잠겨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도로 위 차량들이 위태롭게 운행합니다. 밤새 내린 폭우 때문에 전남 완도에 있는 시가지 전체가 물에 잠긴 겁니다. 주택가는 물이 범람해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전남의 또 다른 마을도 물에 잠겼습니다. 전남 고흥에선 이틀 동안 3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주택은 물론 도로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목포에선 한꺼번에 쏟아진 많은 비에 임성천이 넘치면서 농경지와 도로까지 물이 범람했습니다. 결국 인근 도로가 한때 통제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저번에도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태풍이 와서 주민들이 망연자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이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침수가 되지만은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태풍 미탁은 거대한 비구름을 몰고 오면서 이틀 연속 전남 지역에 물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고흥과 무안은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렸고 보송은 시간당 4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3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 지역 곳곳에선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에선 주택 82채가 침수됐고 6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이 침수되면서 3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이 바람보다는 비로 인한 피해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도 평균 180mm를 지금 기록을 했고 여러 가지 해안가, 시가지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농경지 그냥 도복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올가을 들어서만 3번 연속 한반도를 핥히고 간 태풍. 전남 지역 곳곳에 또다시 생채기를 남기면서 피해 지역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가을 태풍 미탁은 바람보다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 피해를 남겼는데요. 이미 두 번의 태풍을 겪은 농가와 어가는 이번 태풍의 위력이 크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수확 시기를 맞은 농가에게 가을 태풍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전남은 지난 두 번의 태풍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벼 만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거나 쓰러졌습니다. 이번 미탁 때는 1,800여 헥타르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태풍 때 직격탄을 맞은 여수 화태리 양식어가 주민들도 오전부터 현장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약해 현재까지 눈에 띄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어저께 바람도 그렇게 센 바람도 아니고 사고가 나거나 이제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과수 농가도 낙과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평년 같으면 이달 중순이 마지막 수확 시기지만 지난 두 번의 태풍 탓에 일찌감치 걷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좀 부는데 속히 지나가 버렸고 또 사람들이 많이 수확을 많이 하고 대비를 많이 해가지고 피해는 적은 것 같아요. 농어촌과 달리 지역 내 도로변에는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틀 동안 많은 비가 내려 완도와 고흥 등 도내 경사지 21곳에 토사가 쏟아져 응급 복구가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장흥의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 강진 병영성 성곽이 붕괴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선 태풍 링링과 타파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탁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을 축제 행사와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는 3일 새벽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태풍에 의한 누적 강수량은 뱀사골 250mm를 최고로 남원 172mm, 순창 168mm를 기록했습니다. 밤새 강한 바람이 불었으나 전북 지역은 다행히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가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서 진행 중인 가을 축제들은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맛있는 치즈, 웃음꽃 피자라는 주제로 3일부터 나흘간 치즈 테마파크와 치즈마을에서 열리는 임실엔 치즈 축제는 태풍 소식에 오전 중 야외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연기시켰습니다. 오전에 일부 프로그램이 실내로 들어가거나 또 야외 프로그램의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후나 일정 변경을 다음 날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오후부터는 예전 일정대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3일부터 열리는 곰소 젓갈 축제도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축제 일정을 대폭 축소했으나 예상보다 영향이 미미하자 오전 행사만 취소하고 대부분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태풍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거의 그 축제 준비가 약 한 80% 정도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축제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 벽골지에서 치러지고 있는 지평선 축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지난 2일 행사 가운데 체험 행사 등 일부 프로그램들을 취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은 축제장을 폐쇄하게 돼 있어요. 교육청과 연계한 프로그램, 쌀밥치기 체험, 또 뭐 발표회, 뭐 그런 거 다른 것만 있었어요. 그 어른들 위한 프로그램은 그냥 와서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17호 태풍 타파에 대한 피해 전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제18호 태풍 미타. 상대적으로 전북 지역 피해는 적었지만 가을 축제 행사는 일부 프로그램 축소와 취소 등으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가을 태풍이 잇따라 한반도를 덮치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촌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오전 18호 태풍 미탁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은 가을철 수확을 앞두고 링링과 타파, 미탁이 잇따라 불어닥치면서 6,000헥타르가 넘는 면적에서 벼 쓰러짐은 물론 흑수와 백수, 알알에 이삭이 피는 수바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전남 지역 곳곳에 피해를 남기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3일 오전까지 집계한 피해 규모를 보면 주택 83동과 농경지 914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846헥타르에서 벼 쓰러짐 현상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시설은 도로 비탈면 21곳이 유실됐고 저수지와 하천도 각각 한 곳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태풍이 내륙을 관통한 뒤 소멸된 만큼 양식어가를 비롯한 수산 분야 피해도 조사에 나서는 한편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태풍 미탁이 동해상을 빠져나간 가운데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민간 기상 전문 업체 윈디닷컴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회전기류가 포착됐다며 풍속이 초속 17m를 넘어서면 오는 10일쯤 태풍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하기비스가 발생하더라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기비스는 필리핀이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빠름을 의미합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호우나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는 모두 15개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재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 지진이나 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는 15개로 경북과 경남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국내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는 총 4,754건으로 이 가운데 166건이 재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재난문화재 복구에 지원된 금액은 전국적으로 94억 8,300만 원에 달했고 전남은 8,62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여수시가 만조 때만 되면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국동지구 정비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많은 비가 내리거나 태풍이 불면 지대가 낮아 침수 피해가 발생한 국동지구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315억 원을 들여 펌프장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합니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여수 국동지구를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안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3만 3천여 톤으로 전국 수거량의 4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해양 쓰레기가 많은 이유는 전남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고 해안선이 길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지자체가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데 바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화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와를 만드는 일이나 그 일에 종사하는 장인을 제화장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유일의 제화장이 전남 장흥에 있다고 하는데요. 장흥군이 제화장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8년 부산에서 전남 장흥으로 넘어와 기와기술을 전수받은 김창대 전수교육 조교. 올해 7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화장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제화장은 건축물의 침수와 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김창대 전수교육조교는 제화장 보유자인 고 한영준 선생의 문화에서 전통제화 기능을 전수받아 지난 20여 년간 제화장의 보존과 전승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후 국보 제1호 숭례문과 보물제 1763호 창덕궁 부용종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라 그리고 책임지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주위 대학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주변 이제 학생들이란지 최대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없어도 꼭 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 전통 기법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현재 알려진 전통기와는 한옥에서 빗물과 습기, 목재의 부식을 막아주는 실용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조 전체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이 더해져 한국적인 미의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기와들이 실제 숭례문에 사용됐던 기와들입니다. 당시 애군을 쫓기 위해 이렇게 잡상의 모습으로 형성화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제화장을 보유하게 된 장흥군도 전통제화의 세계화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군유지를 활용해 전승관 건립을 비롯한 무형문화재 국고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4분인가 거기 와서 전수받고 있습니다. 기술을, 제화 기술을.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기술을 받고 또 전수될 수 있도록 제화소, 제화 기념관, 교육관, 전승관도 지어서 앞으로 우리 김창대 제화장이 자기의 기술을 우리 문화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안양면에 위치한 작업장을 확대 설치하고 인근 승마장과 연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유일의 전통제화 기술을 상품화해 수출 등 판로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조선시대에 세워졌던 향교는 지방민의 교육을 담당해온 국립교육기관의 일종이었지만
요즘은 제사 기능만 남은 채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데요. 김제에서는 향교를 활용해 지역 문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이어가면서 보존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 태종 때인 1404년 창건된 김제향교. 당시 지역민의 교육을 담당한 국립교육기관이었지만 제사 기능만 남은 채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즈넉한 향교가 시끌벅적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푸른 두루마기를 걸친 모습이 마치 조선시대 유생을 연상케 합니다. 청소년들은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한자를 더욱 쉽게 익혀갑니다. 학교에서는 앉아서 수업만 했는데 여기 이렇게 향교 와가지고 이렇게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움직이면서 하니까 더 재밌고 새롭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선비들이 학문을 닦고 연구했던 명륜당. 학생들이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을 따라 부릅니다. 전국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에서 발전된 소리의 기운을 몸소 체험합니다. 맨날 대중시대의 노래를 듣다가 옛날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로 좋았어요. 이 밖에도 전통 음식 만들기와 한지를 이용한 부채 만들기 등 배우고 맛보고 불러보고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판소리도 좀 배우고 민요도 좀 배우고 장단도 좀 배우고 이론도 좀 배우고 저도 이렇게 많이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향교를 활용한 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옛 과거 시험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고 한시적으로 밤에 즐기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제향교에는 판소리와 천자문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10여 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함께 어우를 수 있는 행사이니 많이 참여하세요. 김제시는 내년도 문화재청 공모에 신청한 향교 재활용 사업 등 모두 4건의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라북도가 미취업 청년 일자리 제공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 고용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지원금 등 총 2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전북 뉴웨이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전북 기업에 1인당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3년 이상 고용을 지속하면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일시불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상황총괄반을 포함한 5개 실무반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상황관리부터 사고수습 처리까지 단계별로 대응하고 주기적인 소독과 축산 차량 관리, 방역 강화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개막일이 하루 연기된 목포 항구축제가 4일부터 막이 오릅니다. 목포 항구축제는 4일부터 7일까지 목포항과 사막도 일원에서 진행되며 옛 어시장을 재현한 파시와 항구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 현장에서 5,000톤급 규모의 최신 해군 함정과 요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복원한 조선통신사선 승선 체험도 가능합니다. 여수 낭만포차가 이달부터 거북선대교 밑에서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관광객 증가와 교통체증, 소음 문제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9%가 이전에 찬성해 거북선대교 밑으로 낭만포차를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는 새로운 낭만포차 운영자가 선정돼 거북선대교 밑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